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관련 정보로 1시간 채워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NC 소프트웨어에서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를 모집 중인데요. 대용량 데이터 인프라 조사와 구성,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졸업 이상, 상기 업무에 대한 경력 5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통계 및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개념 이해가 높은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한화 SNC의 채용 소식입니다. 카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 중인데요. 카드 고객 신용평가 기능,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행 등 리테일 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리테일 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안마이크론 시스템에서는 2018년 하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동화 장비 설계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 설계를 담당할 반도체 공학 기술자 및 연구자를 모집 중인데요. 대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스의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맡을 연구직 외에 생산관리직과 경영지원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 조건은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며 분야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 전공자여야 합니다. 일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이분과 함께 자격증 관련 정보 이야기하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강신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통 이 강신호 멘토님을 2부에서 뵙는데 오늘은 특별히 1부에서 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공식 미남으로 등극한 강신호 멘토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식이요? 네, 아직 공식이요? 비공식인가요? 예, 네. 아직 비공식. 알겠습니다. 좀 겸손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길게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네. 오늘은 1부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역시 작가님도 엄청 그 대표님을 좋아하시나 봐요. 공식 미남이라고 직접 이렇게 대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뭐 네. 공식이 맞나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공식으로 오늘부터 농담이고요. 공식.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1부부터 2부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데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2부 분량 갖고는 모자란다. 이런 뜻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오늘 또 퀴즈가 빠지면 또 서운합니다. 예. 네, 뭐 신세미 캐스터께서도 1, 2부 시작 전에 네. 뭐 취업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 취업 정보를 들어보면 그 안에 꼭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네, 내용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일단은 모집 기간도 있을 테고요. 또 우대 사항, 네네.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격 요건. 맞습니다. 네. 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내용인데 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네. 영어 회화 가능자 우대. 오, 요 내용이 가장 맞아요. 많이.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학력, 뭐 연령, 성별을 보지 않고 네. 정말 영어를 능력을 우대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회사가 다 있을 필요 정도. 없고 영어만 맞습니다. 잘해도 된다. 네. 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정보 듣다 보면 사실 뭐 영어는 필수, 영어 능력 우대란 말도 듣고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주민등록증만큼이나 많이들 갖고 네, 있는 맞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영어와 관계된 건가 봐요. 네, 취업을 준비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영어라고 하고 뭐 말하고 다닐 정도로 네. 취업에서 영어가 참 중요한데 그렇죠.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 영어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취준생들의 영어 실력을 많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영어 면접 같은 것도 있고 뭐 따로 그 영어 시험을 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네. 이 영어 점수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국제화 시대 그리고 문화 경쟁 시대인 21세기입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국민의 모국어 실력이죠. 예. 그리고 외국어 실력이 글로벌 역량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이 외국어 역량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GDP의 30%를 영어와 관련된 산업이 그 해당 그 수치를 창출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GDP 중에 30%. 맞습니다. 예, 오.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게 예. 바로 영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영어는 모국어로 쓰는 나라 그리고 제2 언어,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놀라지 마십시오.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20억 명이요? 네, 그리고 오. 뭐 확실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언어 1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영어 점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부럽네요. 한국어도 영어처럼 많이들 쓰시면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될 텐데 일단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일단 취업 준비생에도 그러다 보니까 영어 능력, 영어 점수 뭐 무척이나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보시면 취업에서 토익뿐만 아니라 스피킹 점수가 낮으면 서류 전형이 힘들 정도로 그만큼 영어 역량, 또 네. 영어 능력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취준생이 1순위로 뽑는 그렇죠. 스펙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취업 지원생들의 경쟁하면서 경쟁 우위도 참 중요한데 정말 다 따는 자격인데 나만 해당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가산의 의미였는데 이젠 없으면 그냥 감산되는 의미가 돼버렸어요. 네.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앞서도 취업 영어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통 영어랑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굳이 취업 영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제가 퀴즈남에 이어서 명언남에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그 취업 영어에 관해서 명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취업이라는 정의를 보시면 일을 잡아서 직장에 나간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취업 영어 제가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괜찮나요? 네, 할 말을 어디서 많이 잃으신 들어본 것 같은데. 같은 말인데. 예.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네. 네. 그만큼 우리의 취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스펙이고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펙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영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한테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구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뭐 대표님 주변에도 워낙 취준생분들이 많잖아요. 네, 영어를 맞습니다. 통해서 좀 꿈을 이룬 분들 많습니까? 네, 뭐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 수많은 멘티들에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많은 멘티들 수많은, 몇 분 네. 정도 계시나요? 네, 정확히? 수치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예.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많은 걸로? 네, 네. 수많은.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감동을 했는데 인성도 좋고요. 네.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외모가 뛰어나다는 말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건 조금 이제 외모적인 거니까. 조금 예민하니까요. 네네. 이제. 그래서 예. 우선은 정말 괜찮은 멘티였고 이 친구가 영어 역량이 정말 뛰어납니다. 네. 근데 그게 원래부터 잘했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그 역량을 쌓아왔는데 그 직무 역량 때문에 영어 역량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까지도 이번에 발령이 났더라고요. 와,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이제 영어 점수를 준비했거든요. 그때가 네. 이제 3학년 2학기 정도 와. 시기였고 점수를 보시면 토익이 900점 중후반대로 오, 준비가 됐고 네. 스피킹 같은 경우는 190점을 맞았습니다. 야. 네, 그래서 상당히 높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와 함께 해외 거주한 그 시간에는 인턴 경험까지 쌓아서 그 경력과 점수를 가지고 국내 교육기관의 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연금공단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취직해서 네. 합격에 성공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1년 거의 2년 차죠. 2년 네. 차가 됐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였죠.
연금연구소라는 부서가 있는데 오, 네. 그 연금연구소로 발령이 나서 이번 주에 내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이 연금연구소라는 게 외국 연금 사례도 분석하기 때문에 네. 이 외국어 역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외국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목표 달성 비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어 말고도 네, 예,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어 말고도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어 역량과 함께 이 멘티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연금연구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뭐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어필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연금연구소에 갈 거다. 나는 영어를 더 준비 열심히 해서 이 부서에 꼭 가고 말 거다. 주위에 계속 목표를 얘기하고 다녔더니 네. 와, 그게 현실로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 세뇌, 자기 암시 뭐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도 선포하고 그리고 주위에도 얘기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도 네. 그 주위에 목표를 얘기하고 다녔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그리고 예. 이 사례와 함께 더불어서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으로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고 싶다. 항상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아, 마음속으로요? 실제로 입 밖으로 네, 입 밖으로 말씀은 내야 안 될까요? 하시고. 네. 오늘부터 입 밖에 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어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급 또 본인 어필로 넘어가시네요. 자, 언제 어느 순간이고 본인을 어필하는 것. 이것도 사실 취준생 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자, 방금 소개한 멘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 장점이 많은 분이기도 했지만 영어라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멘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 준비하면 꼭 기회가 온다. 그리고 기회의 폭이,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요. 이렇게 취업 영어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스펙으로서의 도구를 예.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었다. 예. 제가 영어 소개니까 영어로 좀 해봤습니다. 네. 툴이 그러니까 도구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죄송해요. 듭니다. 못 알아들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문과라고 툴이. 하셨는데, 네. 네, 자, 취업 영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 대학생분들이 방송을 보신다면 영어 하면 수능 영어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혹은 또 뭐 미드나 이렇게 좀 일상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생활 영어 이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것과 취업 영어 어떻게 다를까요? 네, 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토익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는 기본적인 스펙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는 스펙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이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토익 기숙학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숙학원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터디 모임의 이제 메신저 버전이죠. 단톡방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토익 관련 채팅봇입니다. 채팅봇이요?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네. AI와 함께하는 우와. 토익 공부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AI 공부까지. 네네. 저는 토익을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최첨단 방법이 인터넷 강의거든요. 인터넷. 네. 인터넷 강의나 뭐 어플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단어 같은 거 이제 스마트폰에 계속 뜨게 하는 그렇죠.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최첨단 영어 방법이었는데 오, AI요? 이런 거 근데 신기하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영어 공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이런 로봇과의 그런 공부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는 개인별로 맞는 학습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처음 준비를 하시면 스터디나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으로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혼자 하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처음 할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해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어학연수라든가 시험의 경험이 다수 있는 경우는 혼자 독학을 하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요즘 참 프로그램이 좋아졌습니다. 제 네.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는데 네. 대학에서 영어 관련 수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처에서
취업센터 같은 경우는 와, 정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영어 관련, 취업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우선 영어에 관련된 스펙을 좀 티칭해주고 네.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해외 영업, 해외 취업 관련된 특강이라던가 컨설팅,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무료기도 하고요. 정말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시간만 내신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전문 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강으로 인터넷으로 네. 많이 하셨다고 저요, 했는데 저. 네. 인강으로 준비하셔도 시공간에 뭐 제약 없이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영어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통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 당연히 기숙도 가능한데 예. 정말 스파르타. 네.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는.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뭐 숨 쉴 시간이 없고요. 뭐 숨쉴 그 내용을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 보면은 않을까요? 네, 숨만 쉰다. 네, 숨만 쉬는. 숨만 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보시면 거기서 연애 금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이게 대시하거나 뭐 이런 것도 금지가 돼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재수 학원 같은 그런 학원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기숙 오직- 학원도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오직 영어에만 신경 쓸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야. 그리고 기존 오프라인 영어 스터디가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진 거죠. 단톡방으로도 많이 네, 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또 함께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중복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시너지가 굉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길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뭐 토익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어 공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래의 전망 참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지 저도 취업 과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내용들을 분석하고 네.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번역 기술이 또 발달해서 그렇죠. 이제 외국어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근데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요 사례로 한번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네. 수타 자장면 좋아하시나요? 수타 자장면이요? 네. 없어서 못 먹죠. 네네. 아이고 식욕이 대단하십니다. 네. 뭐 수타 자장면, 짬뽕도 뭐 똑같은 맥락인데 기계면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쳐서 만드는 수타. 기계면과 수타면의 차이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요즘에 족타도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해당 그 족타, 수타의 맛은 그 쫄깃함이 기계면이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번역을 해주는 영어와 사람이 즉석으로 쓰는 영어는 네.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네, 벌써 이렇게 또 캐치를 하시고 미리 이렇게 이해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영목 이화여대 통번역 전문대학원이죠. 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번역의 핵심은 읽어내는 것이다. 말은 성글다. 해상도가 낮다. 상상으로든 학습으로든 빈 부분을 채워서 맥락을 구축하는 읽기를 기계는 아직 하지 못한다. 좋은 번역자는 텍스트를 깊이 박박 긁어서 풍부한 걸 찾아낸다. 네. 언어는 어떤 실체의 빙산의 일각이다. 맥락을 잘 구축하면 빙산을 거느린 번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일각이 된다. 와. 번역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네. 공감을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래서 영어가 앞으로 가진 전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역량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요구하는 역량임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교육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교육에서부터 활용까지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계속 발전이 될 텐데 특히 성인 영어 교육의 그 시장 네. 금액을 수치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조 8천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1인당 평생 영어 교육에 쓰는 비용이 2억 원이 넘는다는 와.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네. 2억 원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저도 깜짝 그러니까요. 놀랄 수치인데 네. 영어 역량을 위한 영어 교육은 정말 핫하고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죠. 평생 네. 2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영어 네. 공부를 평생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취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또 취업 영어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영어 능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토익이 있고요. 네네. 또 토플이 있고 뭐 탭스가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자격증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토익 그리고 토익 스피킹, 뭐 토플과 탭스, 뭐 오피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네. 이 다수의 시험이 좋다 그리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 개인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셔서 네. 그리고 목표에 맞는 시험으로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아시다시피 토익 같은 경우는 정말 다수의 기업에서 그렇죠. 요구하고 네. 기본 스펙으로 활용하는 광범위한 시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스피킹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킹을 꼭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 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토플 그리고 탭스, 토익 순으로 높은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난이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플 잠깐 준비하다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막상 어렵죠. 이렇게 소용이 없어서 제 중간에 시험을 보진 않았는데 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익은 정말 이게 쉬운 시험이구나라는 네. 걸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탭스는 본 적이 없지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실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그냥 마냥 난이도만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험별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갈 때 준비를 하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네. 저는 토익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보시면 영어 능력에 대한 것들을 토익 기준으로 비교를 많이 하고 네. 상대적으로 채용 담당자들이 영어 점수를 볼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참 용이한 시험이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토익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합격시킨 멘티들의 이력서를 오. 제가 한 주간 내내 네. 수백 장을 봤습니다. 와. 수백 장 수백 많이 장? 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이 보면서 영어 시험의 종류와 그리고 점수 그리고 성적과의 상관관계 등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 영어 점수에서 보시면 평균 성적이 4.0 이상인 학생들이 영어 성적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보통 토익으로 기준으로 보면 성적이 4.0 이상이 됐을 때 토익 평균 점수가 950점 이상대였다라고 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제 멘티들의 사례지만 이제 계열로 한번 보자면 우리 인문 계열 멘티들 같은 경우는 평균 900점 중반대 네.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800점대 후반. 오. 그리고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상경 계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900점 중후반대로 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들이 월등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상경 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참 많이 높았다. 그래서 그래요? 인문대생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라는 점은 좀 특이할 만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어 하나만 잘해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성적이 높다고 이 영어 성적이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성적이 좀 낮은 분들이 이미 졸업생 중에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익이나 토플, 탭스 고득점을 취득하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집중 학습을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숙학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공부만, 네. 네. 숨만 쉬면서 공부만 했을 때 점수가 많게는 200점 이상 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올릴 수 있지만 스피킹,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피킹은 듣고 말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역량을 쌓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서 스피킹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준비 기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3학년 2학기 정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컨설팅을 참 많이 하면서 확인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력서들을 보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졸업 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가 취득 예정이라고 이력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점수가 없는.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기회를 봐서 준비하셔서 결과를 좋은 결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어를 꾸준히 준비하셔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일찍부터 영어를 좀 꾸준히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좀 닥쳤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네, 준비를 좀 맞습니다.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자, 보통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뭐 아까 기숙학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어학연수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어학연수 추천하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언어 자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당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학연수로 가서 원어민의 말하는 소리, 뭐 소리 안에는 억양도 있고요, 네. 뭐 톤도 있고 그리고 뭐 볼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소리와 몸짓 그리고 표현력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들을 몸소 체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학연수의 의미가 참 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접 가서 문화적인 차이를 또 습득하면서 인지하게 된다면 영어에 대한 학습 수준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직무에서 해외 영업이나 무역 등에서는 영어가 정말 필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라면 더욱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근데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좀 늦게들 청년이 되었을 때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일찍 영어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시기를 보시자면 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찍 할수록? 네, 네. 맞습니다. 우선 유아기 때 말하는 역량들이 쌓이기 때문에 일찍 해서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 또 말씀드릴 것이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모국어를 익히기 전에 준비를 한다면 습득에 있어서 좀 쉽지 않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국어 역량이 외국어 역량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모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된다면 외국어 습득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찍 하면 좋지만 또 이미 시기를 놓쳐서 어학연수를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 대표님께서 좀 추천하고 싶은 그 어학연수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학연수로 정말 많은 다양한 나라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나눈다면 영어권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영어권으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뭐 영국도 있고요. 뉴질랜드로 요즘에 많이 가는 추세에 네.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주로 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접한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빠르게 영어가 는다. 속도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이 있는데 우선 뭐 영어의 속도로 비하자면 조금 학습 효율이 낮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겠죠. 많은 네. 경험을 쌓거나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영어권 아닌 나라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과 캐나다를 추천을 드리는데 교육 수준과 시스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네. 다양한 학교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멘티의 경우도 있겠지만 인턴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와 함께 언어와 그리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까지 인턴 경험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또 영국 이런 곳은 체류비가 워낙 많이 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은 필리핀도 많이들 가시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필리핀도 영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 같습니다. 뭐 발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에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마이너스 요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실제 가보면 보안이 뭐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정말 발음이라던가 그리고 좀 안전하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권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비용적인 문제나 합리적인 효율성을 좀 원하신다면 뭐 필리핀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시는 물론 뭐 취준생 취업한 사람도 영어 공부는 뭐 필수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어 교육 쪽 취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영어 교육 쪽 취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됐습니다. 네. 요즘도 정말 많이 준비하는 게 이제 교사 많이 준비하시죠. 그렇죠. 네, 임용고사 준비하시고 근데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교육에는 뭐 강사 그리고 프랜차이즈 영어 시스템 그리고 통번역 무역 직원 뭐 기업의 해외 영업 등의 관련 직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어 교육은 굉장히 시장이 넓어지고 핫하기 때문에 네. 이 분야는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영어 교육 분야로 취직을 생각한다면 또 자격증의 대가 아니시겠습니까? 좀 네.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영어 관련 자격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위와 자격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테슬 자격을 영어 대표 자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테솔이요? 제 지인의 같은 경우도 뭐 1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학연수를 갔는데 네. 그 어학연수를 가서 테솔 자격증을 함께 따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기존 근무처가 네. 해외 브랜드의 한국 지사였는데 오. 다녀와서 테솔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대기업의 해외 영업 직군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관련된 직무와 굉장히 밀접한 활용 가능한 네. 자격이다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솔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이 테솔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